우리가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근육 통증도 있지만 턱도 이제 관절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 디스크가 눌려서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딱딱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성인분들은 디스크 빠지고 나면 20대 중반만 넘어가시더라도 안 돌아온다고 말씀드려요. 디스크 이거 장치 치료하고 해도 어느 정도 소리는 남으신다. 그런데 10대 요즘은 한 12살, 13살 되는 친구들도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누가 옆집에서 못질을 하나? 아니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일을 가나? 근데 어이없게 옆에서 자고 있는, 예쁘게 자고 있는 아이 입에서 벅벅벅 소리가 난대요. 이런 아이의 이갈이 걱정되시는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가 이를 갈았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생길 수 있는 어떤 질환 같은 거나 증상 같은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구강내과 전문의 이정은 원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저는 연세퍼스트 구강내과 치과 대표원장 이정은입니다. 일단 구강내과는 어머니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강내과는 주로 어떤 증상들이나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구강내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보지 않는 질환 중에 구강암면 영역에 관련된 질환들을 주로 보는데요. 턱관절이나 이제 입안의 잇몸 질환 같은 거, 연조직 질환 같은 거 보고, 그리고 그거를 다 통틀어서 구강아간면 영역의 통증 질환을 다 보는 그런 과입니다. 이갈이 있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구강내과를 찾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 애는요 맨날 밤에 일을 가는데요 진짜 제가 못 자겠어요. 얘 이러다 이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갖고 원장님 이거 유전이에요. 얘 애아빠가 이렇게 일을 가는데 막 일을 간다는 거 너무 많아요. 사실 가장 걱정이신 게 일단 아이 때 흔히 이갈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시기까지 해서요 이갈이가 흔한지 안 흔한지, 이갈이 환자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이갈이는 뭐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수면 단계가 바뀔 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는 치열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시기에 좀 많이 증가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소아치과 선생님들께서 이갈이 하면 지금은 이도 낳고 이도 좀 교환하고 있고 해서 이도 새로 나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좀 일을 가는데요 조금 시간 지나면 덜 갈 거예요. 근데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덜 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치아가 교환하는 시기에는 사실 우리도 막 치아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이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이갈이를 두더라도 뭐 크게 통증이나 소리나 뭐 문제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이갈이를 없앨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이갈이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네. 다만 이제 증상이 있으면 이갈이의 원인 중에 아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말씀하신 게 스트레스인데, 특히 뭐 소아청소년들도 많이 이제 병원에 오실 것 같은데, 그 청소년 시기나 소아 때 우리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 시기,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중학생 올라가고 그때 이제 좀 이갈이도 좀 많을 것 같고요. 혹시 이갈이에 의해서 아까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지? 치아를 갈게 되면 사실 치아만 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근육이나 턱 관절에도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뭐 물론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뭐 뼈도 좀 더 이제 유연성이 있고 근육도 회복이 빠르니까 증상으로 오래 장기간 남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만약에 좀 주의해야 할 증상이 있다면 턱을 벌리고 닫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거, 그리고 이제 걸려서 안 벌어지는 그런 증상, 혹은 이제 일주일이나 2주 이상 관절 여기 귀 앞쪽 부위나 턱 근육 쪽에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논문을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증상이 좀 없다가 10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쓱 늘어나는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원인은 그런 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랑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재수생들 혹은 고등학생들 혹은 이제 뭐 그런 수험생들이 오셨을 때 증상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느끼고 훨씬 좀 약이나 이런 거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빨리빨리 안 낫고 오래가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큰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치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원
연령 같은 경우는 만 4세, 5세, 6세, 7세 이런데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이간다는 그런 주소로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어린 친구들 때부터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조기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런 애들 것들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어렸을 때 조금 많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갈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어렸을 때 그런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죠. 이갈이에서 그런 것들이 어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덜 생긴다거나 아니면 좀 유연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근육 통증도 있지만 턱도 이제 관절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 디스크가 눌려서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딱딱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성인분들은 디스크 빠지고 나면 20대 중반만 넘어가시더라도 안 돌아온다고 말씀드려요. 디스크 이거 장치 치료하고 해도 어느 정도 소리는 남으신다. 네. 그런데 10대 요즘은 한 12살, 13살 되는 친구들도 턱에서 소리 난다고 많이들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장치 치료나 아니면 좀 습관 교정만 하더라도 금방금방 디스크가 다시 좀 회복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아, 좋습니다. 조기 발견. 그러면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이제 못 하실 때도 있고 하잖아요. 뭐 이갈이나 아니면은 턱관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우리 교근이라고 하는 이 턱 쪽 부위에 있는 근육인데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교근이 많이 발달해서 이갈이 하거나 뭐 입을 씹을 때 그 힘을 주는 친구들은 그런 거 좀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뺨 쪽에 손 대보시고 어딘가요? 귀 아래 여기 아래 턱 부위입니다. 네. 네. 요 부위에 손 대보시고 꽉 물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실 거예요. 그 튀어나오는 정도가 아주 센 친구들 특히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이제 성장이 되는 중에 근육이 아주 크게 된 친구들은 무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갈이 하실 때 좀 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힘이 좀 세잖아요. 결국 우리 아래턱은 성장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니고 성장하는 친구들은 성장에는 방해를 일으키진 않나요? 성장기 중에 이 근육에 힘이 세서 아래 턱뼈가 이렇게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선생님께서 더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장을 하면서 아래턱 같은 경우는 앞쪽 아래쪽으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전하방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교근이 너무 센 경우에는 그런 전하방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보톡스 이런 거 많이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턱관절 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근육 통증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보톡스 이런 것들 맞아도 되나요? 사실 이제 저도 임상적으로는 교근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저작근이 센 친구들은 보톡스 주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우리가 FDA 승인 받을 때 네. 보톡스가 만 16세 미만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약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임상적으로 16세 미만 친구들에게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성장기에 봤을 때 이제 이갈이가 너무 심하고 턱에 힘이 너무 센 친구들은 저는 만 16세 이상 되는 시점에는 좀 고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가 성인 같은 경우는 이갈이를 하면 결국 막 여러 가지 관절 질환도 일어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갈이 장치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좀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이갈이 장치 같은 것들을 증상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혹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혹은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지. 성장기 중에는 이제 물론 치아 자체도 이동을 하지만 골격 성장도 해야 되잖아요. 네. 성인들이 보통 쓰는 이갈이 장치는 딱딱한 그 레진으로 된 재질을 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치아를 갈았을 때 이제 그 치아를 좀 더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도 더 좋고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장치를 쓰는데 성장기 친구들은 그런 거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골격 성장을 막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후에 교합 변화나 아니면 이제 성장 부조화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연성 장치라고 해서 우리 운동선수들 쓰는 스포츠 마우스 가드 같은 마우스 재질 가드 있잖아요. 같은 거. 그런 거를 단기간 필요한 경우에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저도 성장 중인 친구들에게는 그 장치를 쓰더라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이내로만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 친구들은 회복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정도 사용하면 디스크 소리 나는 거나 이런 거는 성인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장치들 있잖아요. 기성품들이 파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무슨 마우스 가드다 뭐 해다 그런 거
치과에서 안 맞추고 그런 식으로 기성품으로 사는 거, 사서 끼고 하는 거 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성인들도 기성품 오래 써가지고 교합이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교합 평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신 분들들 많으세요. 그렇죠. 원래 저희가 하나씩 다 그 모든 치아가 잘 닿게 장치에 다 조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죠? 교합을 다 맞춰놓고 네. 쓰는 건데 네. 그만큼 유지력도 안 나와요. 그거 음. 이제 물에 담갔다 끼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 맞춰서 끼더라도 교합을 다 맞추지는 않은 상태라서 교합 변화 가능성이 또 많고, 그리고 그 성장기에는 막 다른 뭐 성장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뭐 프리올소나 이런 제품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제품이 있다는 이유가 그런 기성 제품을 어떤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게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장기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분별하게 조언을 받고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잘못 썼을 때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교합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요즘에 턱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먹는 것들, 음식 같은 것들도 조금 끈적거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해봐 하고 검진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벌려. 그리고 제 주먹도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때문에도 이런 뭔가 생길 것 같아. 턱관절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저희가 이거 턱관절 관련해서 주의사항 설명할 때 제일 강조드리는 게 음식 드시는 거거든요. 음식 드시는 거를 딱딱한 거, 질긴 거, 크게 벌려야 되는 거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뭐 먹어요? 그냥 보통 일상적인 음식 먹으면서 너무 오래 씹지 않고 드시면 괜찮은데 딱딱한 거는 어른분들 막 견과류 씹어 드시는 거, 막 습관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매일매일 아몬드 씹어 드시다가 문제 생기는데, 애기들은 딱딱한 거보다도 질긴 거, 젤리나 뭐 마이쮸, 입 크게 벌려야 되는 거, 뭐 쌈 크게 싸 먹거나 햄버거 이만한 거 먹거나. 또 저는 어떤 친구 중에 이제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입안에 주먹 들어가는지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적절하게 입 크게 어느 정도 벌리는 게 적절하게 벌리는 건가요? 사실은 일상생활할 때 벌리는 범위는 혀를 입천장에 대고 이렇게 벌려보시면 거기 혀 닿는데. 네. 거기에 이제 혀 대보시고 그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벌려보시면 그게 한 30mm, 35mm 벌어져요. 그 정도 내에서 벌리면 그 이상 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입 크게 벌어지는 친구들은 턱이 이렇게 탈구되는 느낌 들면서 벌어질 거예요. 저는 탈구가 되거든요. 네, 저도 돼요. 이쪽이요. 네. 탈구되는 느낌 들면서 벌어지는 그 범위까지 벌리는 거는 아무래도 턱관절 잡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는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웬만하면 그거 안 넘어가게. 그러면 우리 손가락 한 마디가 한 1cm 정도 되는 거. 3개 이상 넣는 거는 이거는 오버하는 거고 2개 정도? 2개에서 2개 반? 성인들은 3개 들어가면 정상 범위예요. 근데 애기들은 이제 이 크기도 다르고 음. 하니까 무조건 3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개, 애들은 한 2개 정도.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ADHD 약 먹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약물과 혹시 뭐 이갈이나 턱관절 질환이나 이런 게 좀 연관이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전문의 선생님이시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셨고 약 먹는다고 해도 우울증 약 뭐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우울증 약이 이갈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뭐 약을 먹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드시는 약 있으세요? 하면 다 이제 콘서타 이런 ADHD 약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약들도 사실은 이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에 관련된 약이어서 이갈이를 좀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갈이도 그렇고 낮에 이 이렇게 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유발시킨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턱의 통증이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친구들은 저희도 이제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혹시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협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ADHD라는 질환 자체가 뭐 정말로 그 질환으로 진단이 돼서 뭐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면 약을 복용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그 약 먹이는 이유가 그냥 공부시키려고. 집중 잘하라고.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사회적인 네. 좀 문제, 그리고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부작용 이런 같은 것도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네, 저희도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약 자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울증 약은 예전부터 밝혀져 있었지만 역시 ADHD 약도 마찬가지고
거니까요. 있어요. 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소아치과 의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너희 아이는 충치 없어? 너희 아이 이 어떻게 닦어?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원장님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밤에 이를 벅벅 깔아요. 네, 연령이 나와서 3살이다. 3살이다. 둘 것 같고요. 6살이다. 6살도 그냥 둘 것 같고 너 이 많이 갈더라 턱 안 아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음. 저는 한 중고등학교 전까지는 이 간다고 하면 그냥 그 증상을 애기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애들이 정확하게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네. 네, 엄마들은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소리 나 아니면 뭐 아프다고 짚는 부위도 거의 딱 정확하게 짚거든요. 네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물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치과에 가서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좋겠죠. 뭐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라는 그렇죠. 아까 뭐 근육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리 같은 것들이 좀 나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건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교합 중에서 음. 우리 그 딥바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아래쪽이 좀 네. 들어간 그런 경향이 있으면 저는 조금 성장 교정이 필요한지는 확인을 꼭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아이 이갈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내용,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이정원 원장님께서 웬만하면 직접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탈 브리핑 아이 이갈이 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